자, 안녕하세요. 8-3 세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9페이지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요, 지금 그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uncertainty.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요소가 앞에서 공부했던 환경 요소, 일반 환경 요소, 그리고 과업 환경 요소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조직은 그런 환경 요소를 의식하고 경영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크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 활동하는 어떤 산업이나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 보면 항공업계 같은 경우, 그죠?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항공산업 분야가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9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9페이지 표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약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꽤 있는 경우, 아주 높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네 가지 차원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확실성이 크다 작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척도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냐면 하나는 복잡성이라는 거, 컴플렉서티라고 해요. 컴플렉서티. 괄호하고 C하고 겹쳐서 복잡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동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이내믹 동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복잡성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고려해야 하는 환경 요소의 수, 고려해야 하는 환경 요소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동태성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의 변화 속도를 얘기해요. 변화 속도.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환경 요소가 복잡하다. 예를 들면 우리 과업 환경 요소 어떤 거 있었죠? 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경쟁자라는 요소가 있었어요. 다시요. 과업 환경 요소 어떤 게 있었더라? 컨슈머, 소비자, 그 다음에 공급자,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바이어, 구매자, 그 다음에 컴페티터, 경쟁자라는 게 있었죠. 근데 경쟁자의 수가 많으면 어때요? 복잡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해야 되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공급자들이 많다, 혹은 구매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동태성 같은 경우에는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산업들을 얘기해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컴퓨터 산업, 전자 산업 같은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죠. 휴대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휴대폰을 처음 사용한 게 90년대 후반쯤이거든요.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을 사용한 지 25년쯤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 휴대폰 상당히 원시적이었죠. 통화 정도 되고 문자 정도.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변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척도를 통해서 복잡성을 얘기할 때는 복잡성, 고려해야 되는 환경의 어떤 요소수가 많다 적다에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 복잡으로 나눴고요. 9페이지 표를 보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라는 건 변화 속도니까 한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동태적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게 됐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이제 복잡성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동태성에 관한 얘기. 그래서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동체적이다, 다이나믹. 여기는 단순하다, 복잡하다. 이렇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 속도도 느리고 고려해야 되는 환경 요소 수도 거의 없어요. 당연히 불확실성이 낮다라는 거죠.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불확실성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산업이나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나왔냐면 음료병 제조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음료병 제조업. 지금 이제 우리 뭐 콜라나 맥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맥주 같은 경우나 소주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병이 많은데 이외에도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페트병도 있고 종이로 만든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숫자 같은 거를 보면 자 맥주나 다 써봅시다. 소주 같은 경우 음료병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죠? 오히려 인구가 주는 추세죠, 그죠? 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 봤을 때 출생률이 조금 더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하고 맥주, 소주를 보면은 우리 인구도 그렇고 계절별로 요인이 비슷하죠. 여름철에 조금 맥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더 늘 것이고 콜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음료병으로서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뭐 페트병에 들은 거 많이 먹죠. 캔콜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음료수 술을 음료수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음료병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경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숫자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복잡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 속도도 콜라병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콜라병이나 지금 콜라병이나 유사하죠. 코카콜라병 보면은 여기 잘록하게 들어간 모양이 과거 한 20-30년 전이나 40-50년 전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수량도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콜라병 같은 경우에는 음료병이 얼만큼 그 빈병들이 회수되는 회수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다. 복잡하다는 말보다는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경쟁하는 기업 숫자도 작고, 그죠? 사용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약간 있는 경우예요. 불확실성이 약간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대학이라는 조직을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대학의 숫자를 보면 경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60년대, 1960년대, 70년대 늘어나는 추세,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학도 많이 적겠죠. 그리고 80년대에 대학 수가 많이 늘어나요. 90년대. 근데 지금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학령 인구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학의 수가 늘었다, 줄어들었다. 그죠? 변화 속도가 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학사 운영은 과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학교라는 조직을 보면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교수들을 백업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방식도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필기를 하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서 필기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정리를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어떤 변화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수업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집에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수업은 오프라인만 한 게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대면하는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고의 좀 차이는 발생하겠죠. 수업의 어떤 퀄리티 면에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은 약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에 속하는 조직으로는 의류 산업이 있는데 의류 쪽. 의류 같은 경우에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파리에서 열리는 프레타포르테 같은 패션쇼를 보면 뭐 여름철에는 겨울옷 패션쇼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여름철에 입는 옷들을 패션쇼를 하고 있어서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유행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러나 고려해야 되는 환경 요인의 수, 뭐 공급자나 구매자. 과거에 의류 산업에 천이라든가 뭐 기타 단추나 지퍼 같은 거를 공급하는 회사들 뭐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류 시장 자체도 크게 남녀, 그죠? 그 다음에 뭐 시니어, 주니어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각각 4개 시장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뭐 특기할 만한 거는 뭐 아이들이 입는 키즈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고려해야 되는 환경 요소의 숫자가 많아진 건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그죠? 상당히 의류 산업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 뭐 한 20년 정도 안으로 뭐 유니클로라든가, 그죠? H&M이라든가 뭐 자라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패스트 패션, 그죠?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상당히 변화 속도는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자산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히려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수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추세긴 한데 과거에 한 20년 정도쯤에 노트북 같은 경우 미국에서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가 10년 만에 몇십 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자 수가 상당히 많다. 수요도 늘어난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어떤 변화 속도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각각 1, 2, 3, 4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표에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려는 산업,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어떤 산업이 더 클 것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사사분면으로 불확실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나눠봤는데 사실 모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다 크게 존재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10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10페이지 내용. 자, 10페이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에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 사실 이게 하나의 전술이나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7, 8장에 가서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할 텐데 거기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부분 환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소유권 관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관계 설정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죠. 내용 한번 보시면 기업 간의 지분 소유 관계를 통하여 거래 관계를 협조적으로 전개한다. 협적인 방식으로 전개한다. 우리 소유권 설정하는 거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홀딩 컴퍼니 제도, 지주회사 제도라는 거 자꾸 제가 마음이 급해서 글자를 빼먹네요. 지주회사 제도라는 거 기억나세요? 홀딩 컴퍼니 제도. 지주회사 제도라는 건 어땠어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존재해서 모회사의 지분을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존재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했어요. 그죠? 그래서 LG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어떤 지주회사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순환출자 제도라는 것도 배웠죠. 그죠? 순환출자 제도. 순환출자의 대표적인 회사는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순환출자라는 거는 비교적 적은 지분을 통해서 여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순환출자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설명을 드렸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순환출자하고 비교해서
상호 출자라는 게 있거든요. 상호 출자. 상호 출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두 회사가 서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왜 금지를 하느냐면 A,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가 B를 출자를 할 때 돈을 금융기관에서 잔뜩 빌려와서 그죠?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은 부채하고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산을 키울 때 자본이 높은 게 바람직한데 부채가 커지면 자산이 같이 커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자산을 늘리는데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돈, 남의 돈 갖고 쉽게 얘기하면 남의 돈 갖고 B를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B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와서 A의 회사에 출자를 해요. 서로 지분관계를 소유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돈으로 출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무 상태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어요. 순환 출자도 이런 상호 출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제재는 받고 있으니까. 순환 출자는 법적으로는 허용 가능해요. 그러나 상호 출자와 같이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지주회사 제도로 전환해라.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 같은 경우에 우회사의 어떤 자산 상태를 건전하게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우리 앞에서 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연결되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과의 상호 연계라는 게 있어요. 환경과의 상호 연계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요 단어네요. 코옵테이션. 코옵테이션이란 말. 코옵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포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포용하다, 흡수하다, 설득하다. 그래서 요 명사형은 흡수. 지금 T가 빠졌네요. 코옵테이션. 죄송해요. 코옵테이션. 그래서 흡수하다. 다시 설명할게요. 코옵트가 이게 동사로 설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설득하다. 다시요. 설득하다. 그래서 코옵테이션 그러면은 흡수하다. 흡수. 명사형으로. 그 다음에 포섭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연계라는 건 뭐냐면 조직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포섭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속해서 이제 환경 보호하고 생태계를 갖다가 지속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설회사에서 환경을 파괴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반하는 행동들에 대한 글들을 다양한 SNS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상당히 얄미울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뭔가 제시를 하는 거죠. 저 그런 글 그만 써. 내가 우리 회사에 너한테 맞는 직함을 하나 줄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설득을 당하면 코옵테이션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다. 불법적인 어떤 냄새가 좀 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는 좀 잘 알아두세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과 합작 투자. 자, 중요해서 빨간 거. 계약은 우리가 컨트랙트라고 하죠. 계약. 합작 투자 조금 이따 할게요.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A하고 B라는 회사가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라이센싱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라이센싱. A와 B가 계약을 맺는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유니클로에 가보시면 뭐 요새 이제 유니클로 잘 이용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 한일 문제 때문에 하여튼 유니클로 가면은 그 반펄 티셔츠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이제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있거든요.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디즈니, 그죠?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 뭐 도날드 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표권은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유니클로가 그걸 임의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계약을 맺어서 디즈니 우리 유니클로 입장에서 니네 캐릭터 너무 인기 많으니까 우리가 티셔츠에다 쓸게. 자,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즈니 쪽에서는 당연히 유니클로한테 무슨 얘기할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우리한테 뭐 줄 건데? 아, 우리가 티셔츠에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너희들한테 줄게. 이게 바로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을 갖다가 유니클로한테 빌려준다는 입장에서 라이센서라는 말을 쓰고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라이센시라는 말을 써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자, 상표로 등록된 단체 혹은 개인이 그 대가를 받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자사의 상표 같은 것들을 쓰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라이센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이센싱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라이센싱의 어떤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되게 안 나온다. 다른 펜으로 제가 써볼게요. 프랜차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프랜차이즈 본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프랜차이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맹점.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이 두 사람이 같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우원스 닭도리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프랜차이즈로. 그러면 제가 본사에서 이제 우원스 닭도리를 경영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회사를. 그럼 경영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너무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원스 닭도리를 하고 싶어요.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서. 그러면 우원스 닭도리 본점 관리에 대해서 본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원스 닭도리에 들어가는 조미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닭도 생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뭐 간판 같은 거, 회사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만들잖아요. 그 가맹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죠. 라이센싱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던킨 도너츠 같은 것도 일종의 프랜차이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 본점과 가맹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징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가 많아질수록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사례 되게 많아요. 프랜차이징 같은 경우. 그죠? 자, 최근 얼마 전에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미스터 피자도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였죠. 자, 계약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작 투자라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합작 투자는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하고 조인트 벤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특히 이 합작 투자와 조인트 벤처는 같은 뜻이에요. 그야말로 두 회사나 두 개인이 혹은 적을까요? 개인이라든가 두 기업, 두 개 이상의 기업 혹은 정부 등이 같이 투자를 해서 주로예요. 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저기 라오스에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두산중공업 있잖아요. 두산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그 회사로 진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합작투자, 조인트벤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 로비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로비는 기업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요인한테 사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그 로비라는 게 국회의사당 로비를 말하거든요. 로비라는 거 우리 아시죠? 호텔 로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로비에서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어서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서 유리했다고 해요. 뭐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로비 활동을 통해서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3 여기서 마치겠습니다.